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인물과 논란에 대해서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아 유창식 선수가 자진 신고를 했는데요. 우선 어떤 선수인지 먼저 좀 전해주시죠. 예, 이 유창식 선수 고등학교 때 굉장히 잘 던져서 꽤 이름이 고등학교 때부터 알려졌던 선수거든요. 네. 광주 제1고 졸업할 당시에 메이저리그 구단으로부터도 입단 제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홀어머니가 혼자 남게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는 거를 포기하고 한화에 입단할 정도로 효심이 좀 좋았던 선수이기도 하고요. 네. 2011년에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 그러니까 제일 먼저 뽑혔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1순위로 한화에 입단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성적이 좋지 않아서 네. 2015년에 고향 팀이죠. 기아 타이거즈로 트레이드가 됐고요. 통산 16승 33패를 기록했는데 최근 들어서 더욱더 이 구위가 좀 떨어졌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2의 류현진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화려하게 데뷔를 했지만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승부 조작했던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건데 2014년 홈 개막전에 선발 등판해서 이 경기에서도 승부 조작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좀 예. 짚어주시죠. 예. 그러니까 애초에는 이 유창식 선수가 한 경기에서 승부 조작을 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오늘 오전에 이 경찰 수사에서 한 경기 이후에 추가로 한 경기가 더 이제 밝혀졌고요. 네. 유창식 선수가 고백했던 첫 번째 경기가 2014년에 4월 1일 홈 개막전이었었죠. 삼성과의 경기였었는데 1회 볼넷을 내주는 옵션을 활용하려고 이 삼성의 세 번째 타자 박성민 선수에게 볼넷을 허용했고요. 그리고 똑같은 수법으로 4월 19일 LG전에서도 1회 세 번째 타자에게 볼넷을 허용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승부 조작을 했다라는 얘기를 알고서 보니까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 당시 유창식 선수가 이렇게 컨트롤이 좋지가 않아서 유난히 볼넷이 많았던 선수였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 경기만 보게 되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었던 근데 그런 경기 장면이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도 사실 의심하기 어려웠고 자진 예.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참 오히려 몰랐을 수도 있을 그런 예, 상황이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신인 드래프트 1위로 7억이란 거액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300만 원 두 차례 걸쳐서 받았다고 하잖아요. 글쎄요, 7억 받고 이렇게 데뷔를 했는데 300만 원을 위해서 승부 조작했다고 하니까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믿기지가 않죠. 저도 믿기지가 않는데 이제 지금까지 일어난 여러 가지 종목에서의 이 승부 조작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선수가 이 의도적으로 이 유명 선수에게 접근한 브로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협박을 받기도 하고 회유를 받기도 하고 또 한 번 발을 디디게 되면 조폭 등이 동원이 돼가지고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발을 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런데 약간 이제 특수한 케이스는 있죠. 뭐냐면은 지난주에 발생했던 문우람 이태양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선수들이 먼저 제안을 했다는 것은 돈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유창식 선수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시도해서 3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브로커가 아마야구 선수 출신인데 유창식 선수하고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때문에 이미 이전서부터 오랫동안 알고 왔던 지인 관계였었고 친분이 두터운 사이에서 이번만 한 번만이라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승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네, 자진 신고하기까지 이번 사건이 어떻게 밝혀진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 자진 신고 이전에 네. 경찰이 첩보를 확보를 하고 내사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근데 내사 중에 이 계좌 추적을 하기 위해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증거 부족으로 이게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수색영장 없이 증거 확보를 위한 다른 수사 활동을 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경찰로서도 내사 종결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었었는데 지난주에 문우람 선수, 이태양 선수 사건이 터지면서 KBO가
선수들에게 승부조작 자진 신고 기간, 물론 이제 징계 경감을 전제로 해서 네. 자진 신고 기간을 설정하니까 이 기간 동안에 본인이 심리적 압박, 오늘 수사받고 난 뒤에는 팬들과 구단에게 미안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네. 본인 스스로 자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처럼 이제 KBO가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영구 제명은 없다 이런 조건을 내건 이후에 첫 사례잖아요. 그럼 예. 향후에 어떤 징계가 이뤄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본인이 이 자진 신고를 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 KBO 징계 이외에, 그러니까 국민체육진법상에 의한 이 처벌을 받더라도 경감 조건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실정법상의 이 실형을 맞게 되게 되면은 그 네. 이후에 KBO에서도 징계를 내리게 되는데 아마 자격정지로 갈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영구 제명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 자격정지 예를 들어서 5년 이상을 받게 되면 선수로서는 다시 복귀하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자격정지 5년 이상은 실질적으로 선수로서 영구 제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승부조작 사건이 뭐 계속 터지면서 프로야구의 위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예. 앞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태영 선수 뭐 승부조작을 먼저 제의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수법이 더 대담해지고 또 다양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수법이 더 대담해졌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네. 수법이 더 대담해졌다는 얘기는 선수들이 더 대담해졌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보다는 이 승부 조작, 또 승부 조작이 발생하게 만드는 이 스포츠 불법 도박, 이걸 기획하고 설계하고 이 의도하는 이 범죄 수법이 대담해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네. 범죄 수법이 대담해지면서 이 배팅도 여러 가지로 다양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수들에게 더 적극적이고 또 대담한 이 승부 조작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범죄 수법이 이 진화를 하게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네, 더 세세하고 또 교묘해지고 있는 예. 거거든요. 예. 이와 별개로 문드람 선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제안할 정도로 최초로 이제 선수가 먼저 브로커에게 제안을 한 거죠. 네. 이런 경우까지 좀 발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으로 심각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심각해 보이는 상황에서 이제 다음은 누가 될 것이냐, 그리고 뭐 자진 신고 이미 한 차례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뭐 줄 지어서 나올 것이냐 이런데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좀 여러 얘기가 예.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얘기들은 많이 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네. 실제로 지난주에 문우람 이태영 선수 사건 발생 이후에 또 다른 선수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소문도 계속 있었었고요. 네. 지금 오늘 그러니까 유창식 선수가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또 다른 선수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런 이 승부조작 이 사건, 이 범죄가 단 한 건으로 뭐 범죄 조직 한 군데에서 일어나리라는 보장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시에 다 여러 가지 이 경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 이외에도 또 다른 선수들에 의한 승부 조작 사건이 발생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뭐 KBO에서 자진 신고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관용을 보여주게 되면 제2의 또 제3의 케이스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KBO로서는 이미 그 징계 경감을 전제 조건으로 자진 신고 기간을 뒀고요. 이것을 믿고서 선수가 자진 신고를 했는데 징계 경감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징계와 관련해서는 영구 제명 이 밑단계가 자격 정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자격 정지 5년 이상은 영구 징계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네. KBO의 자격 정지 5년 이상도 상당히
중한 징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의 양심에만 맡기기도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해 주시길 뭐 불법 스포츠 도박이라는 그런 상황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 스포츠계의 어떤 이런 이제 승부 조작 예. 다시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좀 어떤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좀 짚어주시죠.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승부 조작이 왜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스포츠 불법 도박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스포츠 불법 도박을 하기 위해서 승부 조작이 일어나는 건데 때문에 초점은 승부 조작이 아니라 스포츠 불법 도박 사이트 근절에 맞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이 법령이 굉장히 글로벌화돼 있었습니다. 이 자금이나 이 조직도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마찬가지고요. 네. 이 보이스 피싱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 범인들을 검거해도 정작 현금 인출하거나 아니면 브로커 역할에 불과한 하수인들이고요. 이 주범들은 다 해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국제적인 수사 공조를 해서라도 이 일망타진할 수 있는 주범들을 잡을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불법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팬들이 야구를 지키고자 하는 팬들이 구단이나 뭐 KBO를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구단과 KBO는 사법권도 없고 조사권도 없고 실질적으로 대책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이 때문에 우리 야구 팬들이 인터넷에서 이 불법 도박 사이트 신고 캠페인이라도 해서 이런 도박 사이트를 하나라도 줄여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파문이 계속되면서 프로야구 흥행에도 찬물을 끼얹지 않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좀 좋은 소식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